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다. 희미한 조명 아래 민석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수진과 거리는 몇 걸음뿐이었다.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는 눈빛, 마치 모든 걸 내던진 듯한 표정. 돌아갈 거야?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졌다. 민석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수진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늦었어. 민석은 벽을 등진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순간을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이 무너진 건 그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거리의 소음이 희미해지고 오직 둘만이 남은 듯한 공간. 민석은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수진, 친구의 아내. 평소에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그녀는 다르게 보였다. 흔들리는 눈빛, 살짝 풀린 표정, 술기운에 붉어진 볼. 그녀는 가녀린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작은 동작마저도 유혹적으로 보였다. 민석은 한 걸음 물러섰다. 거리를 두려 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오늘 너랑 있고 싶어. 수지는 미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민석은 숨을 삼켰다. 이건 절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 망설임이 피어올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흔들리는 심장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균열은 생겼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평소에도 알던 익숙한 향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강하게 느껴졌다. 수진아, 너 술 많이 마셨어. 민석은 애써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다. 그래. 근데 정신은 멀쩡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너도 알잖아. 우리 너무 오래 참았어.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망가졌다. 이러면 안 돼. 민석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을 때 그녀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그럼 가지 마. 오늘은 나랑 있어줘. 그의 머릿속에서 도덕과 욕망이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몸은 이미 그녀를 따라 걷고 있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여관 앞에 서 있었다. 민석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손이 문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수진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여기까지 왔어.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민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지막 순간 그는 손을 내렸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석은 문의 등을 기댔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차갑던 밤 공기는 더 이상 그를 식혀주지 않았다.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고 텅 빈 공간은 서로의 숨소리만이 가볍게 얽혀 있었다.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다른 손은 천천히 자신의 손목을 매만졌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이러면 안 돼. 민석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스스로에게, 그녀에게, 혹은 사라져버린 양심에게. 그러나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럼 나가겠어?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섰다. 가까워졌다. 손끝이 그의 가슴께에 닿았다. 이미 와버렸잖아.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민석은 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도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친구를 떠올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넥타이를 감아쥔 채 살짝 당기자 모든 생각이 흔들렸다. 가까워지는 거리.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친구한테는 비밀이겠지.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석은 그 말에 숨을 멈췄다. 이제는 모든 선택이 그의 몫이었다. 돌아서는 것이 옳았다. 아니, 애초에 따라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있었다. 향긋한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왜 가만히 있어? 수진이 낮게 말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 술을 마셨던 밤들. 그가 아내를 바라볼 때의 다정한 눈빛. 그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을 믿던 순간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는 바로 앞에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그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목소리는 한없이 가늘고 나약했다. 그럼 날 멈춰봐. 수진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셔츠 단추를 가볍게 눌렀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민석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침이 밝았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고 얇은 커튼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방 안은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느리게 흘러갔다. 민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의 감각이 여전히 온몸에 남아 있었다. 침대 시트의 촉감, 공기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 그리고 피부에 닿았던 그녀의 손길.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수지는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한쪽 팔을 베개 위로 올린 채 부드러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이건 실수야.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다. 현실이 밀려왔다. 친구의 아내. 민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젯밤 무너지는 순간마다 그는 자기 합리화를 했다. 오늘만이라는 말로, 어차피 돌이킬 수 없어 라는 말로. 그런데 지금 아침이 왔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의 옆에 있었다. 벌써 깼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초점이 맞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실수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지는 웃었다.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기대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석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너 후회하는 거야? 그녀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조용히 옷을 주워 입었다. 넥타이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와이셔츠에는 그녀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단추를 채우면서 그는 다시금 현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친구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는 친구를 배신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말 그럴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문득 시선이 느껴졌다. 수지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우리 또 만나자.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민석은 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나 위험했다. 왜 대답 안 해?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러면 안 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민석에게 보여주었다. 다음 주 수요일 8시. 같은 곳에서. 난 갈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도 올 거지. 민석은 숨을 삼켰다.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그렇게 속삭이며 문을 나섰다. 민석은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상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배경화면이 어두운 화면 속에서 흐릿하게 반사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내려놓았다. 하지만 곧 다시 화면을 켰다. 그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시간돼. 보낸 사람은 수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이건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제 아침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우리 또 만나자. 그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손끝은 정직했다. 그는 망설였다.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러나 어느새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디서 볼까? 전송됨.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있는 레스토랑, 창가 쪽 테이블. 그녀는 와인을 들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민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 그럴 리 없잖아. 수지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긴장감은 더 깊어졌다. 그들의 시선이 맞닿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요동쳤다. 이제 거짓말도 자연스럽겠네. 수진이 낮게 웃었다. 이제 너도 핑계를 대야 하잖아. 어디 간다고 말했어. 야근한다고. 그럼 늦게 들어가야겠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호텔로 향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날 밤보다 더 뜨거웠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옷을 벗는 것도 천천히,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제 후회 안 해? 수진이 물었다. 민석은 답하지 않았다. 후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이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불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서로를 향한 눈빛에는 갈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먼저 일어났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긴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은 침대에 누운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계속할 거지? 그녀가 묻는 순간 그는 그제야 현실을 떠올렸다.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여관방이었다. 이제는 익숙한 공간, 익숙한 공기, 익숙한 분위기. 그런데도 민석은 불안했다. 어쩌면 불안하기보다는 두려웠다. 이 관계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침대 옆에 선 수진.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흘러내린 머리칼, 가볍게 씹는 입술,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눈빛. 이제는 그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건 일탈이 아니었다. 가벼운 실수도 아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그는 심호흡했다. 하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녀의 향기가 더 깊이 들어왔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서는 선명하게 울렸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웃었다. 마치 그 질문이 우습다는 듯이.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단 한 걸음이었는데 모든 걸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 멈추겠어. 그녀가 그렇게 묻는 순간 민석은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멈출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단추 하나가 풀렸다. 마치 오래된 의식을 되풀이하듯이. 민석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침대 위에서 서로의 숨이 깊어졌다. 한없이 느려지는 시간.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후회해?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동시에 강렬했다. 아니. 민석은 그렇게 대답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후회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사람의 온도가 하나가 되었다. 격렬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흐트러졌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마주쳤다. 오늘 더 오래 있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분명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민석은 밤새 뒤척였다. 침대는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수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그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녀와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함께 자랐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친구와 마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러나 가장 힘든 건 그녀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민석과 있을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의심스러웠다.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다. 친구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내 아내 좀 이상하지 않아?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가 물었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건조했다. 그냥 뭔가 좀 달라졌어. 친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전에는 뭘 하든 다 내게 말했는데 요즘은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민석은 말없이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들킨 걸까? 그러나 친구는 여전히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별일 아니겠지. 민석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친구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수진을 만났을 때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혹시 남편이 의심해? 수진은 피식 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너만 조심하면 돼.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그녀의 태연한 표정이 이상할 정도였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수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잘하고 있어. 그러나 민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 모든 것이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민석은 테이블 위의 술잔을 바라보았다. 투명한 액체가 흔들렸다. 손에 힘을 주어 잔을 들었지만 아직 마시지 않았다. 왜 오늘따라 이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술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친구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내 아내한테 관심 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석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날카롭게 서늘해졌다. 친구의 눈빛은 가벼워 보였지만 묘하게 날카로웠다.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민석은 겨우 입을 열었다. 친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피식 웃었다. 농담이야. 설마 그렇겠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술잔을 들어 마셨다. 그러나 민석은 손에 힘을 주고 있던 술잔조차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가 방금 했던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농담이라고 했지만 정말일까?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걸까? 그가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해? 설마 진짜야?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그녀의 품이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그의 품속에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오늘 밤의 온도는 조금 달랐다. 수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 더 깊어질 거야. 그 말이 귓가를 스쳤을 때 민석은 알았다. 정말로 더 깊어질 것이다. 그는 그녀를 밀쳐야 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미 선을 넘은 관계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그 선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었다. 민석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공간을 차갑게 비췄다. 소파에 기댄 채 그는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화면 속 영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깨달았다. 친구가 출장을 떠난 날. 며칠 전 친구는 그에게 말했다. 이번 주 출장이라서 집을 비울 거야. 수진이 혼자 있는데 심심하면 한번 연락이나 해줘. 민석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는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야, 기다린 게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속이려 했다. 그러나 초조한 손끝과 텅 빈 집안에서 그녀를 떠올리는 자신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가 기다렸던 것은 그녀였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그녀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더 짙게 발린 립스틱, 몸에 붙는 블랙 원피스, 적당히 흐트러진 머리칼.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오히려 뜨거워 보였다. 오늘은 집에서 할까?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민석은 알았다. 그녀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문을 닫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거실의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거부해야 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더는 빠져들면 안 된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감싸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유리컵 바닥이 테이블을 긁으며 작은 소리를 냈다. 요즘 내가 이상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석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왜 그래?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물었다. 그러나 친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친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예전 같지가 않아. 뭐랄까,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숨기는 것 같고. 그 단어가 민석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입술을 꾹 눌렀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당신도 나한테 비밀 하나쯤은 있잖아?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친구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뭐 그렇긴 하지. 그리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풀어졌다. 그러나 민석은 달랐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와는 달랐다. 이 관계에서 진짜 무너지고 있는 건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그녀와 다시 마주했을 때 민석은 혼란스러웠다. 어떡하지? 수진이 그를 보며 속삭였다. 들킬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없었다. 진짜 괜찮은 거야? 민석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말했다. 정말로 끝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감쌌다. 그러고 싶어.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민석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요즘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제 그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친구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너 요즘 뭐 바쁜 일 있어? 며칠 전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질문. 하지만 민석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아니, 왜? 그냥 뭔가 요즘 달라 보여서.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민석은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친구의 말투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수진의 말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넌 너무 걱정이 많아.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그녀는 피식 웃었다. 너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녀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나 민석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내랑 뭔가 있냐?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민석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이 막혀 제대로 삼킬 수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다. 민석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친구가 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술을 마실 때도,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도, 심지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이제 친구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너 요즘 좀 이상해.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애써 웃었다. 뭐가? 그냥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친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들이켰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수진과 마주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대신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태연했다. 걱정 마. 우리는 완벽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넌 너무 걱정이 많아. 민석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이 안심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었지만 점점 변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처음엔 단순한 일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민석을 독점하려고 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만 바라봐. 그것이 명령인지 부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민석은 더 이상 이 관계가 즐겁지 않았다. 그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놓아줄 것 같지 않았다. 친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친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요즘 넌 계속 바쁘더라. 친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에는 내 연락에 바로 답했잖아. 그런데 요즘은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야.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비밀번호도 바꿨더라.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친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숨기는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우리 관계 말이야. 민석은 침을 삼켰다.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내 남편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으면 진작 했겠지. 그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점점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갇혀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석은 방 안에 서 있었다. 숨을 삼켰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는 지금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친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침대 위에는 수진이 있었다. 이 장면이 너무도 선명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뭐야, 이게. 친구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다. 친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옷을 걸치고 머리를 넘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 말에 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니. 수지는 여전히 태연했다. 이제 어쩌려고? 친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시선만 바닥을 향했다. 그 순간 수지는 민석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내가 결정해.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방 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다. 친구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공간을 가로질렀다. 민석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체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시선을 바닥에 받고 있었다.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수지는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 그래? 그녀가 낮게 말했다. 생각보다 감정적이네. 그녀의 태연한 말투는 친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친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넌 정말 대단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경멸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감돌았다. 친구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수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친구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와의 관계도 끝내야 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민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친구와의 관계는 끝이 났다. 그렇다면 그녀와의 관계도 끝낼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울렸다.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너도 알잖아. 우린 절대 끝날 수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